수저가 소득장목 증빙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인천 한방마늘 산업특구 명성에 걸맞는 대서마늘 품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마늘 유통 농협 생산자 단체 회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휴대폰은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자 소개, 시장님 인사 말, 재배 전망 및 마늘 관련 사업 추진 및 해당 설명, 각 단체별 주제 발표, 자유 토론 및 질의응답, 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천 마늘 품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자조금 관리위원회 최상은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마늘가공협회 최진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진문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백성엽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승찬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금호농협 협동조합 김천벽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령농협 협동조합 이국원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산농협 협동조합 정남원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영천마늘 농촌융복합 사업추진단 고윤철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전국마늘생산자협회 경북도 지부 김상윤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동식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임병일 신령면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건수 중턱면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균 인고면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진 하산면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늘연구회 장빙철 신령면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호 신령면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창호 하산면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금호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시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부자농촌 건설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영천시 최기문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이정희 소장님 외 담당 과장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은 오늘 토론회 주제를 하신 최기문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농철 준비로 많이 바쁘실 텐데 토론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마늘 생산농업 관련단체 대표님들을 모시고 영천마늘 품질 향상을 위한 이익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보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영천은 잘 알다시피 난지역 마늘 재배 면적이 경상북도에서는 1위고 전국에서는 2위를 차지할 만큼 마늘 주산지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정부의 TRQ 수입 정책과 경기 침체로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가격이 키로당 5,000원 정도로 올랐다고 하지만 비료값, 임금비 등 모든 생산비가 급등해서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1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생산 가공업체와 농협, 개인 농가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마늘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마늘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과 대스마늘 주화정부 전문 생산단지 조성 등 15개 사업에 41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늘 융복합센터 건립 총 15개의 마늘 분야 보조사업에도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경북 최초로 마늘 공판장도 개설되면 마늘 유통과 거래가격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에는 영천마늘 한방산업특구가 전국 184개 특구 중에 최우수 특구로 선정되어서 대통령 표창과 상금 2억 원을 수상하는 조짐도 있었습니다. 영천마늘이 매년 성성장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생산농가와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소비자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전국 최고의 품질 마늘이 출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토론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배 면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8년 전국 재배 면적은 24,280헥타르로 전년 대비 2.5%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 난지 마늘이 19,654헥타르로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난지형 마늘, 대수종 마늘 재배 면적이 늘고 기후온난화와 피복제 등 좋은 농자재 도입으로 위도상으로는 점점 북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동해는 좀 약한 품종이지만 풍산성에다가 소비자 기호성 등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도 1275헥타르로 전년 대비 0.4% 정도로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농가수는 1424호로 단순 소당 평균 면적은 약 0.9헥타입니다. 여기서 소당 평균 면적을 볼 때 1헥타 미만으로 부분 노동 경영으로 적정하다고 보이나 단순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2, 3헥타 정도의 대규모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기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금년도 1월 30일까지 두 달간 기상상황을 보면 평균 기온은 평년 대비 0.7도 정도가 낮았고 특히 12월 1월 두 달 중 영하 10도로 내려간 금년도를 보면 1차로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영하 10도로 많이 내려갔고 그 다음에 2차로 12월 24일부터 25일, 26일, 27일 이 사이에 영하 10도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3차로 원래 1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 약 10일간에 걸쳐서 한파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간의 동호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강수로는 평년 대비 16.6mm 정도로 적었으며 일조 시간은 비가 적음으로 당연히 24시간 정도 많았습니다. 현재 생육 상황은 1월 31일 기준으로 기술센터 관찰부 기준 생육 상황을 보면 작년 파종기 기상량으로 10일 정도 조기 파종이 되어 일부 우자람이 있었고 월동기 강수량 부족은 1, 2중 피복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만 월동기 이전 우자람 필지는 상대적으로 동해가 우려됩니다. 관수로 정성적인 관수가 필요합니다. 토성에 따라 수확기 전후 단수 시기를 적절히 조정해서 수확 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저희들이 기술 지원과에서 현재 마늘 상황에 대해서 기상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한방 마늘특구 대통령상은 여기 오신 분들의 협조와 격려 덕택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3년 마늘 관련 추진 현황 및 보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가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농가당 재배 면적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2년산 소매마늘 가격은 킬로그램당 상품 기준 4,900원에서 5,200원으로 판매되었습니다. 23년도 채소류 가격 안정 지원 사업으로 계약 체결된 물량은 1,267농가 885헥타 16,000톤 정도입니다. 영천시의 마늘 관련 보조사업은 15개 사업에
총 사업비 203억 원 정도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하여 보조금은 108억 원 정도입니다. 5적입니다. 먼저 경북 최초 마늘 공판장 건립을 위해 2개 사업에 노비 포함하여 25억을 확보하였으며 올 7월 개장을 위해 신흥농협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급 안전을 위한 출하 및 면적 조절에 따른 채소류 가격 안전 지원 자금 92억도 확보되어 있으며 영천 마늘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사업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30억 원의 예산으로 마늘 융복합센터 건립, 청년 창업 교육, 신상품 개발 및 마케팅, 마늘 축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자 산업 기반 구축 사업은 작년부터 국비 포함 18억의 예산으로 화산 농협에서 조화정구 선별장 및 창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득 작물 육성 지원 사업으로 마늘 파종기, 마늘 수확기, 쩍불리기 등에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마늘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8억의 사업비로 다진 마늘 생산 공장 신축을 추진 중입니다. 7조입니다. 우리 시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늘 양파 수확용 그물망 지원 사업에 6천만 원, 깐마늘 포장재 지원 사업에 1억 1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글로벌 GFP 인증 검사비 지원 사업에 700만 원, 마늘 주화 정보 갱신 사업에 12억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마늘 우로기를 멀칭 지원 사업에 7억 원, 마늘 흑색 썩은 분엽병 방제 사업에 2억 8천만 원, 마늘 칼슘 유황 비료 지원 사업에 1억 4천만 원, 마늘 동해 방제용 멀칭 자재 지원 사업에 7억 원의 사업비를 올 추경에 확보하여 마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0회 총 41억 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2023년도 마늘 관련 주요 시범 사업으로는 마늘 기계화 우수 모델 육성 사업에 국도비 포함 24억 원을 확보하였고 장목방, 연구회, 농업법인 등의 마늘 파종기, 수확기, 건조기 등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장기 임대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마늘 조화정구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한 대서마늘 조화정구 전문 생산단지 육성 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작년에 첫 1세대 조화정구 140톤을 생산했습니다. 올해에도 160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늘 재배 생력화 추진을 위해 마늘 수집형 수확기 신기술 시범 사업에 5천만 원, 마늘 수확 후 건조 생력화 시범 사업에 6,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천 전국 최고의 마늘 도시 유지를 위해 각종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마늘가공협회 최지육 회장님께서 마늘 가공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유통 개선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마늘가공협회장 최인욱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자체가 이 마늘로 봐도 아마 영천마늘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기까지가 정말 쉽지 않은 저희 속에 있는 내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야 되는 부분들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데는 우리 시장님과 기술센터 직원분들의 참 노력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이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 전에 저희 협회는 여기 현재 63개 회원사가 있으면서 가공 전국에 있는 물량의 한 70% 정도를 저희가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부 수매 비축 물량을 저희가 협회에서 직배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아시다시피 이 물량들은 농협 계약체계 수매 물량이 정부 수매 비축 물량으로 판매되었고 회원사들이 일정 부분 배정받아서 가공을 하였습니다. 가공하여는 그 결과물로 봤을 때는 저희 표현으로는
좀 참담하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아시다시피 영천 마늘은 항상 뭐 저희가 가공을 할 때 있으면 자부심이 있고 남들보다 우수하다는 얘기들을 항상 들어왔고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서 저희 영천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물건을 구매할 정도의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몇 년 사이에 품위가 떨어진 분이 뭐 뒤에 다루겠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은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물건이 나빠지면서 영천 마늘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게 엄연한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 영천 마늘이 장점이 사라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또한 사실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창녕에 있는 공파장에서 충북에 있는 마늘이 지금 이슈가 되었습니다. 충북 보원에 있는 마늘이. 저희는 항상 보원 지역에 있는 마늘을 보면은 항상 500kg에 500원 저는 사야 된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 보원 마늘이 공파장에 오면서 히트를 쳐버렸습니다. 구라든가 품질을 봤을 때는 우수하다고 이런 판단을 해서 가격이 높게 나왔었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경기도나 강원도의 관내 지역의 물건이 많이 입고되었고 불필요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물론 품위가 우수하진 않았지만은 그만큼 이제 전국적으로 마늘이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천 지역의 가공체들 상황을 보면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영천 우리 마늘의 특징이 뭐냐면은 굴은 좀 작지만 단단하면서 오래 갈 수 있고 또 저장했을 때 우수하다. 이 부분 때문에 항상 우리가 타 지역보다는 자부심도 있고 이걸 가공해서 판매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우월성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라져 있는 게 엄연한 지금 현실입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우수한 품질의 물건을 만들어줘야지만 저희 또한 경쟁력이 생겨서 또 우위를 정할 수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생산자나 농협이나 가공업체가 같이 한 마음으로 영천 마늘이 좀 더 우수한 품질 옛날 명성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전국마늘 생산자협회 경북도지부 김상윤 지부장님께서 생산자 입장에서 재배농가 마인드 제고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생산자 농가를 위해서 책임져 주신 우리 책임무 시장님이야 우리 과사관과 우리 사장님 담당 과장님들 실무진들 저희 농민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정도는 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에 최근 들어 아시지 뭐 싶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가뭄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가뭄에 또 참 그리고 저작년에는 동해가 심했습니다. 그것도 가뭄의 영향인데 요번에 우리 정무시장님하고 또 염려해 주신 덕분에 같은지 쌍손이 좀 이제 확보가 앞으로 좀 될 것이라고 저희 농민들은 이렇습니다. 항상 농민들이 제 농사 지면서 잘 하려고 생산을 잘 하려고 못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 지금 영천 지역에 계절 변곡점, 기상 변곡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화공산이 걸쳐 있어갖고 실제 상당히 농사가 짓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 보면은 가뭄이 들면 확 들고 예를 들어 동해가 오면 동해가 심하게 오고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작년에는 우리 2년에 보직표를 지원해 주는 걸 시장님께서 또 매년 지원해 주시는 걸 저희들하고 약속을 해서 올해도 보직표를 덮었는데 한 60% 정도 덮여 있습니다. 65% 정도. 그렇지만 올해 기상이면은 또 동해가 좀 심각하지 싶은데 또 좀 방지가 좀 됐지 않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농민들은 생산자분들은 가장 한 게 농자재값 인상이고 그리고 인력 부족입니다. 최고 심각한 게 인력 수급 문제에 마늘 농사는
파종기 때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여되고 수확기 때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근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뭐 임금방에도 청송 쪽에도 하고 있지만 계절 근로자 도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뭐 실패도 하고. 아직 우리 영천 지역에는 아직 계절 근로자가 아직 확보가 좀 덜 되고 있는 점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농자재 값이 엄청나게 인상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뭐 농자재 값이 뭐 10% 20% 인상되는 게 아니고 그건 뭐 100% 단위 이렇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생산을 해도 작년에 한 5,000원 정도 우리 기로 당일에 평균적으로 받았습니다. 실제로 생산자한테는 정말 크게 뭐 올랐다는 느낌이 들지를 않고 항상 이거를 좀 빠듯한 그거에 열심히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작년에는 우리 지역만 조금 늦게 우리 수탁 지역이기 때문에 늦게 판매를 이루어진 바람에 전국에 똑같이 마늘 생산을 하고 있는 데보다 한 10% 정도 선까지 적게 받았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작년에 우리가 뭐 정무 시장님한테 뭐 부탁드려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국토부까지 전부 건의를 좀 드려가 행정하고 우리 의무자조금 우리 지상위원장님하고 우리 조합에 계신 우리 조합장님들하고 가공협회하고 우리 최준호 부대장님하고 같이 정말 우리 영천 지역의 농민들이 너무 손해를 간다 싶어서 오늘 와서 건의를 했나가 전국에서 유일한 정부 수배 임원 호비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게 우리 생산자로 봤을 때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정말 생산자는 더욱더 낮은 가격이 형성되는 대동을 받고 좀 아무래도 좀 못한 부분을 조금 막아내려고 오늘 우리 생산자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생산자가 고품질을 생산을 하려고 하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한 부분이나 조금이라도 위협하면 저희들 농가들은 어려움에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최주옥 가공협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영천 우리 마늘 항상 옛날부터 청량이나 이쪽에 지로 생성되는 서산이나 이런 쪽에가 문제가 아니고 청량 우리 경남 쪽에 있는 것보다 항상 우리 킬로그램당 100원에서 200원 더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계절 탓인지 아니면 우리 생산자들이 조금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복합적인 요인에서 조금 품질이 저하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상적인 기온으로 인해서 조금 못한 점은 저희들도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늘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짓다 보니까 연작폐도 있는 것도 연작폐가 조금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향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조금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면은 합니다. 생산자 우리들도 교육을 통해서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좀 오늘도 너무 많은 교육을 우리 시장에서 했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산자들도 자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 마늘이 옛날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생산자들도 열심히 노력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예. 시장님하고 행정하고 생산자, 또 가공협회, 농업까지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마늘 산업을 걱정할 수 있는 자리를 놔주셔서 시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늘 수매 단계 문제점과 개선점을 좀 이야기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화산의 수매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점, 개선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중량 20.5kg고 품위는 병충해 피해가 없는 정상품, 규격은 상품이 5.5cm 이상, 중품이 4cm 이상, 하품이 3cm 이상,
반드시 2020,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2021년 상으로 표시된 스티커만 사용하되 스티커가 없는 경우는 순매에 불과한다. 상품은 적색 스티커고 중품화품은 흰색 스티커입니다. 선별식 주의점, 뿌리 흙 제거 철저히 해야 되고요. 비정상품 혼입 금지, 또 비정상품 후원, 기계적 자연적으로 손상이 심한 상해부, 결점부, 열부, 당, 병충해부, 바이러스입니다. 부패, 병질구, 죽정이 마늘, 마늘 혼입률은 1% 미만이네. 검사 방법은 불합격 판정 후 재검사는 1회 하나고, 비정상품 10% 이상 혼입, 규격 미달, 흙 제거 불량은 중량 미달실 불합격하고, 농가의 사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자리 검사가 2번 농가는 전체 영농의 검사 종료 후에 검사를 하겠습니다. 검사의 협조사항은 선별 보상, 마늘은 수량 마늘 파악이 가능하도록 적재하며 이동 통로 확보, 수송이 용이하도록 차량 주비 가능한 곳에 적재합니다. 수송은 반드시 농협이 담당, 농가가 직접 수송 불가하고 화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때까지 화산의 수매한 방법을 말씀을 간단히 드렸고요. 수매 단계 문제점 및 개선점이 뭐냐면 다들 농가들도 다 계시고 아시겠지만은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표본조사를 하는 예를 들어서 전체 몇백 포, 몇천 포 중에 그저 한 몇 포 정도 이렇게 표본조사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전량이 수매를 모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저희들 농협에 직원들이 나가서 수매 검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직원들과 또 농가들의 어떤 갈등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저희들이 그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산물 품질관리관 출신의 은퇴자를 채용을 해서 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또 문제점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농산물 검사원한테 뭐 엄청난 어떤 그런 또 포괄 같은 그런 걸 인해가 그 검사자가 도망가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영천에서 아까 우리 최진욱 회장도 이전에 어떤 영천 마늘이 아닌 것 같다는 그 소리가 자꾸 나오네요. 근데 그 가장 저는 종합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있겠느냐 그 단초는 저희 농협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전량수매입니다. 전량수매를 하다 보니까 특히 제일 먼저 화산농협에서 전량수매를 했고 그 다음에 영천마늘을 전부 다 거의 전량수매를 넘어갔습니다. 과일이라든지 모든 농산물이 똑같은 규격이 되더라도 쉽게 말하면 10만원부터 만원까지 가격 차이가 편차가 생깁니다. 근데 전략수매를 하게 되면은 규격이 5.5cm 이상 되면 똑같은 물건이 험하든 좋든 단단하든 무르든 똑같은 가격 줍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분들이 이렇게 다 계시지만 물건을 야물게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욕심보다는 붉게 만들겠다 하는 욕심이 먼저 생기죠. 그래서 가장 영천 지역의 가장 큰 폐해가 농가들 발달은 그게 또 엄청난 덕인데 지금 다시 역으로 돌아봤을 경우는 거의 농가들한테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럼 수매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또 문제점이 뭐냐 그 하나께 또 실력 같은 경우 컴프레셔가 좀 불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보자고 야단 났잖아요. 식으로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컴프레셔 불어가지고 깨끗하게 해놓고 마늘이 속이 깨끗해야 되는데 겉이 깨끗한 건 다 필요 없잖아요. 근데 컴프레셔 딱 불어가 깨끗한데 안 되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만이 그 결국은 역시 영천 마늘이 좋다 10만원이 좋다 3만원이 좋다는 먼저 이 쉽게 말하면 그 우리 가공하는 분들한테 소문이 나와야 되는데 영천 마늘이 왜 이렇게 됐어? 결국은 그게 안 좋다면 조금 전에 우리 김상민 회장님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상용 마늘보다 우리가 200원, 300원 이상 더 받았습니다.
영천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돌이켜보면은 더 줄라그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문제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세밀한 수매 검사를 사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세밀하게 검사하려면은 농가들의 저항이 상당히 많이 부딪히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결국은 그게 부모랑이 돼서 우리는 우리가 찌르는 거지.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농가분들하고 저희 농협하고 행정하고 진짜 이걸 오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천마늘의 그 좋은 점을 좀 더 다시 살려낼 것인지 심도 있는 그런 토론을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고맙습니다. 위원회 최상은 위원장님들 사이로 영천마늘 생산, 유통, 이미지 제고 등 마늘 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참석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니까 갑자기 사회를 맡으라고 해서 굉장히 떨립니다. 영천에 많은 농산물이 생산이 되고 있지만은 행정, 농협, 생산자, 가공, 유통 이 사주체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 자리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최규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국의 주산지 지역들을 다녀보지만은 영천처럼 시장님이 지자체장이나 아니면 행정 쪽에서 마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좀 보기가 드물었습니다. 이런 자리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주산지 농협의 조합장님들 또 가공육 등록체 생산자 여러분들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23년도가 마늘 농가에 있어서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22년도, 21년도, 20년도 뭐 마늘 가격이 좀 좋다 보니까 지금 23년도에 재배 면적이 급격하게 영천 지역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청명, 합천, 경남 중심으로 많이 늘으라고 또 그리고 비주산지 중심으로 조금씩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은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영천 조금 전에도 그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영천 마늘의 명성이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수확기 3주 전부터는 물도 대지 말고 언제는 비료도 하지 말고 해서 마늘이 단단하다고 해서 유통업체로부터 몇백원씩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전량수매 기계화가 보급이 되면서 품질이 어느 정도 중견화되면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처럼 영천 마늘이라는 명성을 이어가면서 유통업체가 찾고 소비자가 찾는 그런 영천 마늘로 다시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자리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계시는 우리 여기 오신 분들께서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영천 마늘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의 임명일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신령면 그 생산자협회 임병일입니다. 오늘 우리 그 화산 조합장님 조금씩 말씀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마늘의 품위 저하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문제는 특별한 한 가지만의 문제로서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늘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열심히 농사를 잘 지어보려고 노력하는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이렇더라 하는 내용을 제 아는 소견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양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 우리가 마늘 품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 관리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이 토양 관리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연작 피해가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대책이라면 토양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농가에서는 사실 이걸
그 시에서 그 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토양 검사를 해주지만 이걸 하는 농가가 전체에 얼마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사하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뭐 정기적으로 검사해야만 한다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그 토양에 맞는 마늘이 고품비를 생산할 수 있는 토양을 가꾸는데 행정이나 농가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료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또 봅니다. 이게 뭐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격의 문제가 있고 생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질소질을 과다하게 시비하여 저장성이 저하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간단하게 키울 수 있는 기술적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규격 문제가 분명히 대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정해진 규격을 하면 상중하를 했을 때 누구나 다 상을 많이 생산하게 되면 소득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규격을 뭐 5.5cm 그 상자를 키우려고 노력하다가 보면은 과다한 시비를 하게 되고 그렇게 저품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네 번째, 기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의 기온과 지금은 확연히 다릅니다. 급변하는 이상 기온 등으로 대처할 농법, 그러니까 기후가 변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기량이라든지 관리하는 방식이 좀 노력을 해서 거기에 접목을 해야 되는데 뭐 10년 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농사를 지어도 뭐 구태하게 농사 지으면 그렇게 마늘은 나온다. 또 그러면은 작년에 내가 한 포전에 뭐 비료를 100평에 한 풀을 했으니까 올해 한 100평에 조금 더 썼을 때는 생산량이 더 나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도에 해서 계속 그런 화학적 비료를 많이 쓰다가 보니까 풍미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도사업이나 지도교육을 통해서 농가에서 스스로가 이제는 고품위를 생산하지 않고는 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방식을 느끼게끔 지도교육이 필수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등 검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농가에서 이러지 않으면 이제 제대로 제값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좀 교육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다 이따 이 수매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검사 방법은 각 농협에서 농가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했으리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문제, 이 부분의 문제는 수탉이나 위탁이나 이러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공판장이 운영되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전략수매라는 방식이 아닌 농협에서 소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수매를 받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공판장을 이용해서 판매가 되면 이러한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발언하시는 걸 좀 적어갖고 나중에 이 모범 답안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예. 그 김병일 회장님께서 지도 사업이나 지도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규격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 지역마다 정부의 수매 가격, 정부에서 정부 수매할 때 규격하고 틀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동일하게 정부 수매 규격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처질까 싶어서 중간중간에 제가 답변 드릴 부분을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회장님 토양검사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 표준 토양검사 방식으로 아주 고급 장비를 가지고 고급 일일이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있고 또 검사 시기도 짧게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되면 검사 결과를 받아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pH라든 유기물 그리고 토양 전도도라고 하는 이식 그리고 토양 속에 비료를 얼마나 많이 머금고 있느냐 이런 양이온 검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1차적으로 한 8개 항목을 분석을 해냅니다. 어느 정도 돼요? 좀 적습니다. 0.1%. 예. 얼마? 0.1%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원면 상당소에 농민들이 토양을 채취를 해서 센터까지 갖고 오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각 읍면에 있는 농면 상당소에 토양 제곡통이라고 해서 거기에까지만 갖다 주시면 일정한 기간 안에 수거를 해가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기 기술도 왔을 때 농가에서는 인센티브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왜 이렇게 저조하냐 하면 이 중장기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게 일단 적어야 됩니다. 명시 정리 신령 화산 이렇게 하면 조금 넓은 데는 좀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짓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200평 미만이에요. 100평 뭐 안 되는 요만 손바닥만한데 또 그래도 안쪽으로 보면 계단식 논이 많고 그러는데 그 안쪽에는 예를 들어 같은 필지인데도 안쪽에 반 정도는 그 수분이 많고 바깥쪽으로는 수분이 더 가고 이런 식으로 이걸 정말 가령대로 어르신들이 가령대로 여기도 도구를 좀 펴고 이쪽에는 물을 때 이런 쪽으로 해가 엄청 농사 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농경지 정리가 돼가 그 필지에 대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열악하다. 영천 지역에 특히 이게 마늘 농사 짓는 분들이 대부분이 거의 열악한 농지에서 지금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기계가 덜 추진되고 영천이 지금 기계가 최고 넣습니다. 올해 그래서 우리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장 지금 큰 장목반이나 큰 연구회나 이런데 작년부터 가니까 지금 24학대가 기계화를 하려고 신청이 없어갖고 작년에 못 했거든요. 왜? 그만한 여유를 가진 땅이 없습니다. 그래 제가 이거 물론 지주들이 반대가 있지만 앞으로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농경기 정리가 좀 시급하다. 그게 돼야만이 기계화 사업, 뭐든 고향 대양 사업 이게 병행이 되는데 지금 손바닥만한 농 이렇게 억지로 농사 짓는 농법은 그래가 지금 아직까지 저서하다는 마늘 농사 짓다 부자락하잖아. 하여튼 농민계는 그렇습니다. 예. 김구 회장님 기계화 부분에 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코로나에 가지고 외국 인력들이 농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인력이 너무 심각해서 농림부에서 거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1년에 12억씩 24억을 지금 공모사업을 해와서 원래 2년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1년간 그거를 해보니까 임정열 회장님 말씀처럼 기계화를 하려고 그러면 경지가 대구역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필수 조건인데 그나마 왜 영천에는 경지 정리가 그동안 못했느냐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경지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구역을 정해서 경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영천은 과수 전문 지역이다 보니까 한 구역 안에 경지 정리를 할 수 없는 면적과 경지 정리를 할 수 있는 면적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위시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해서 경지 정리를 하면 과수 농가들이 일단 폐원을 하고 다시 성공까지 도달하기까지 어떤 손해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어떤 그런 점 때문에 경지 정리가 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도 조사료를 생산하려고 하면 그 조사료 기계들이 전부
그 외국에서 들어온 기계들이 그 면적이 최소한 2,000평 내지는 1헥타 정도가 되면 효율성이 쫙 올라오는데 600평, 300평 이런 단위에서 그 조사 작성을 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그 마늘 기계화 전 과정 그 공모 사업을 추진을 해보니까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실령면이 제일 신청의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실령면이 토지의 형태가 그 사각형, 직사각형으로 있는 어떤 그런 면적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 타원형이 많고 어떤 그런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영천의 마늘 보면 실령 화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인력이 부족하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실령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한누가도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실령에 너무 안 가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 파종하는 이런 기계가 아니고 건조하는 쪽으로 건조기를 좀 많이 지금 한 1억 2천억 원을 넣어서 그렇게 좀 도움이 돼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점은 기계화를 해야 되는 데 대해서 반응들이 좀 너무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더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인력이 없고 하면 기계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쪽으로 저희도 좀 노력할 테니까 뭔가를 좀 많이 호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뭐 답변은 좋으신데 이 제안 질문을 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나하나 답변 다 해버리면은 답변 듣다가 잘 해주시고 김구 회장님. 예. 아또 제가 텔레포다가요. 제가 캐롤을 하려고 사투를 써야 될지 표정을 써야 될지 그래서 육성을 할게요. 먼저 저 조합장이 와서 우리 정 조합장이 전량 수매에 따분에 풍미에 약간 영향을 주지 않은 공유를 조금 하기가 조금은 서운한 부분이 있고 농가는 여태껏 이제 어떤 무슨 제도든 사업이든 뭐든 수동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참여를 했고 해왔다라고 봐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이 풍미에 그 몫이 물론 전체의 몫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역할이 뭔가 이런 고민이 또 저도 오늘 이 토론에 앞서가지고 그 주제가 뭐냐 풍미를 고품질하려고 한다. 참 우리가 농사짓는 농사꾼이 이까지 이제 학술적으로나 모든 것을 참 다 안해야 되니 조금 슬픔도 사실 듭니다. 그리고 농가는 이랬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저도 작년에 이제 정통 마늘을 이제 장목관을 운영하면서 시키는 대로 검수하라는 대로 또 그 노고의 대가도 돌려달라 옹한 이야기를 다 해봤어요. 저희들은 이제 공판장을 가요. 그래서 왜 농가가 공판장을 선호하느냐? 제가 볼 때 흔히 공판장이라 하면 복숭아 주라 하면은 인물 보고 돈 준다. 맞잖아요. 그죠? 그 저희가 또 거기 익숙한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또 저렇게 해보고. 과일도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고품질한다고 비료 많이 하지 마라. 적게 해라. 결국은 아까도 누가 지적했지만 큰 놈이 많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농가는 또 공판장을 선호하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이제 요거 토론하면서 최소한 숙제는 좀 해야 되겠나 싶어가 자료를 찾아보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임 회장도 모든 것을 적용했고 농업은 여러 가지 환경에 이제 제약을 받다 보니까 저도 뚜렷하게 다 옮겨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수십 년 지는 아버지가 역시 도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올 때는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아니겠나. 우리가 황인준 오늘 보셨지만은 조화재배 정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지금 현재 이런까지 이제 왔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표현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기후가 저는 일정 부분 기후가 사람이 이제 임신을 하면은 10달이 정상이라고 봤을 때 요즘은 이제 수확 시기를 좀 조절하고 예전에 우리도 이제 이모 소장 계실 때 끊임없이 교육이 마늘 파종 적기가 9월 중하순부터 해서 6월 한 초순 이렇게 수확을 하는 걸로 정상이라고 봤을 때 기후가 좀 일찍 당겨지고 겨울 공원이 되고 하니까 좀 일찍 수확하는 경우도 있고 그 농가마다 거기에서 각각 노력을 내리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표현을 칠삭동이다 사람을 따지면 팔삭동이다 이게 과연 정상이 될 수 있겠냐
그 속에서, 과정 속에서는 온도나 이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그 부분은 이제 결국은 농사꾼의 몫이냐, 아니면은 학술적으로 행정에서 그 생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 아니면은 뭐 대례를 바꾸든 종구를 완전히 다른 걸로 하든 우리 지역의 어떤 기후 변화나 아니면 기타 여건에 맞는 것을 도출하는 게 혹시 더 맞지는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고,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 이 자료가 이렇습니다. 도농 기술은 자료인데, 자기네들도 이제 대서만을 우리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9월 언제 이렇게 파종하고 이렇게 했는데, 파종 시기를 8월로 좀 땡겨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핸디링을 했는 것 같아요. 결과를 보니까. 그래, 파종 시기를 8월로 땡기려니까 뭐 생산량이 17% 늘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생산량이 늘었는지 품위가 좋으면서 늘었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저도 아까도 이제 금방 사람 임신을 비유했지만, 이런 생리적인 부분이 좀 검토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행정에서 학술적으로 좀 이렇게 뭐 스폰을 해줘야 되지 않나.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반대로 회장님, 가공협회 회장님이야. 예.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가공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입장에서 우리 영천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안타까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내 지역의 물건이 품위가 좋고 칭찬받으면 좋은데, 이제 다른 데 그러면 그런 데서 혹시 저희들한테 내가 가공업이지만은 그쪽에서 왜 품위가 좋은지 이렇게 뭐 혹시 저희들한테 뭐 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조언 드릴 수 질문을 있는.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여쭈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 가공을 하기 때문에 속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내용을 아는데 제가 2009년부터 해서 2023년 올해까지 인구 지역의 마늘 전량 수매에서 가져왔지만은 올해 저희가 가공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렇습니다. 이 과정 속에 있는 내용들을 다 맞으시고 과다한 질소 때문에 품위를 키운 것도 맞지만은 그 후에 과정들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수확하고 난 이후부터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지금 영천 관제도 보면 돈 내기라는 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빨리 쳐내서 다음 과정을 받는 그 외국인들이나 인력들의 문제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옛날에 이 한국 사람들이 할 때는 그 예산 있게 한다 그러죠. 좀 더 예산 있게 하면서 마늘 다루는 것부터 해서 두들기는 과정이라든가 마늘 건조기 해서 올라가는 부분, 마늘 수확하고 난 다음에 3일 있어야지만이 우린 자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날짜라든가 인력 문제 때문에 바로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알기로는 줄기에서 이제 완전히 이게 흡수됐을 때 마늘이 단단해진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안 겪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파주율이 높은 게 보통 찍힌 마늘이에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찍힌 마늘이 지금 파주율이 20%가 넘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생육 과정 속에 생리적으로 어떤 뭐 물건이 그렇게 병충해 때문에 이 이게 결정률이 높은 게 아니고 수학 시기 때 뭐 어떤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병충해나 저는 이제 생산 농가가 생산자가 아니라 전문 지식은 없는데 병충해 토양 이쪽 이런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이제 수학 시기 때 뭐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좀 뭐 돈 내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쪽에서 좀 문제가 있고 외부 충격이나 뭐 작업 중에 관리 그렇지. 그쪽에 뭐 목간에 목간 근조실에 넣을 때도 그 높은 데서 떨어지면 그 마늘이 그 가만히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에 그럼 연장선상에 이제 조합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도 뭐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아까도 이제 운송은 농협에서 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도 이제 내 자식 같은 물건이 저기 가서 이제 수율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도 좀 안타까워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검수를 외부에서 다 받아가지고 출하를 하는데 이제 그 비용 문제 때문에 이제 운송하는 이제 보면은 이제 외국 애들이 어쩔 수 없이 인력이 없다 보니까 외국 인력 쓰고 하는데 우리가 만질 때는 애지중지에서 이렇게 해요. 또 걔네들은 또 위에 보면은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시간이 돈이다 보니까 사실은 발효 할 때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계속 또 지켜볼 수 없으니 뭐 이런 거는 제가 내 얼굴에 춤을 뱉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지는 모르나 그런 부분도 사실은 현장에서 계속 지적대가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팔에 암으로 긋고 와서 들어도 또 뭐 일처리하고 내손 검체가 떠나면 솔직히 뭐 그런 경우도 사실은 뭐 없지 않아 일부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임금이라는 부분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 또한 임금비도 같이 올라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공생하는 관계에서는 어느 한 부분을 지적하기는 그렇지만은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서로 알고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하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산 쪽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후에 수확 과정 이후의 문제들이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나중에
다음 주 수요일쯤에서 인구면에서 저희 공장이 견학을 옵니다. 마늘이 어떤 상황인지 보기 위해서. 그러면 보면 보통 다 찍힌 파지예요. 파지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 부분들은 그 후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 방향이 저희는 무조건 수확해서 난 다음에 3일을 3-4일을 말려야지만이 자르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현장에서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가 나눠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확해서 그 산지에 논 바닥에서 3일 이상은 다들 그 정리를 해가 마르고 다음에 자르는 거는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예를 들어서 부득이 뭐 강우량이 뭐 40mm, 50mm로 온다 마늘 태놓은 상태에 그 빨리 그 수확을 못한 그건 일부분 부득이 그래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도 의도적으로 그게 결국은 농가의 소득과 연계되는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 마르기 전에 자르면 아직까지 그 영양분이 내려가서 무게도 더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를 일은 없습니다. 농가에서. 제가 보니까 한 몇 년 사이에 마늘 가격이 높다 보니까 기능 기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대형 쪽에서 좀 많이 그렇게 하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형? 예, 대형들이. 지금 물건 뭐 이래 지역 물건을 구매해보면 이름을 대충 알고 있잖아요. 이름 알고 있어도 소농 같은 경우는 사실 물건이 좀 깨끗합니다. 대형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심각할 정도로 뭐 군은 굴러지 몰라도 파질 제가 이런 부분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소농 같은 걸 10만 5%밖에 안 나오고 대형 같은 게 잘못 걸리면 저희들 잘못 걸린다 하는 표현까지 하지만 30% 이상 나올 때가 많거든요.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농협 쪽에 좀 부탁하고 싶은 건 진짜 이런 물건 나왔을 때 농협 쪽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좀 져jas으면 사오고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업체들도 사실 좀 그런 이야기도 항상 그렇게 듣고 설 수는 없고 이런 농가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짓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농협 쪽에서도 좀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회장님께서 3일 동안 건조를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좀 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는 우리가 이제 결과를 봤을 때 건조를 이제 아무래도 좀 덜 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유추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자면 저희 업체는 깐마늘 생산을 타 가공업체보다는 굉장히 적게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많이 생산할수록 우리도 이제 깐마늘 가공을 하다 보면은 깐마늘에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마늘 막에는 실제로 흙이나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을 적게 생산하고 정말 티 없이 깨끗한 마늘만 선별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만큼 노력하는 만큼 저희도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상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인터넷 판매라든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판매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정말 티 없이 하나 없어야 되는데 저희도 찍혀있는 마늘을 보면 굉장히 아깝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파지로 골라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똑같이 이렇게 정해진 규격에 깨끗한 마늘, 저희가 그 이야기를 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후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은 알지만 지금 시장에 나가보면은 정말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정은 이제 차치하고 소비자들은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처음부터 우리가 추가됐을 때 우리가 생산해가 얼마 안 됐을 때 갔을 때도 그렇단 말입니까? 아니면은 지금쯤 갔을 때가 지금에 많이 나온 거네요. 건조되기 전 과정에서는 파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영천적인 마늘이 보통 보면은 가공육배에서 지금 많이 취급하는 게 거의 다 전량 나중에 지금 해를 넘어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영천 지역 마늘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 지역 마늘을 지금 다른 데보다 저희 생산자 입장에서 농가 입장에서는 분명히 원래는 더 적은 돈을 받고 우리가 지금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관했다가 이제 지금 가니까 그런 수율이 좀 높다. 그 당시에 갔을 때는 원래 요게 마늘을 하는 게
하얀 그 부분이 그 덮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물기가 많을 때는 가가 많이 안 납니다. 그때는 수입이 뭐 한 10%도 안 됐을 것던데 지금 요게 이제 보관이 이제 건조가 완전히 되고 보관이 오래된 상태에서는 분명히 그게 좀 더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걸 왜또 영천지역만큼 문제가 물론 저희들은 뭐 노력한다고 해도 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지금 철하는 지금 까는 이런 거는 조금씩 더 이제 나와도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걸 농가들한테 우리한테 하면 우리는 그 당시에 솔직히 말해 적게 받고 좀 내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늦게 간다고 이제 우리한테까지 이만큼 하면은 저희도 또 노력을 하겠지만 물론 그런 거는 지적사항이 있으면 우리 농가들도 적극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조심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가공협회에서 조금 헤아려 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당시 까가 우리 마늘이 그 당시 우리도 까말 공양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봤을 때는 그때는 수입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점점 시일이 가면서 이렇게 이제 변하는 점은 요것도 너무 그 생산자들한테 밀면은 좀 우리는 또 뭐 가격을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작게 받고 냈는데 지금 그런 소리가 들어있는 삽니다. 물론 영천지역 마늘을 그럼 일찍 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공협회에서는 가공이 나중에 이제 저상이 좀 다른 지역보다 유리하니까 그렇게 또 다른 걸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또 서로 보완해서 또 하면 안 되겠어요. 말씀하셨으니까 뭐 대답드리는데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굳이 0천만원을 지금 까야 되는 이유가 없죠. 일찍부터 저희가 매입해서 까고 그 과정을 7월달부터 있었던 과정을 저희가 다 말씀드렸던 거고 올해 영천에 농협도 계시지만 농협도 판매하기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저도 판매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말씀드렸고 우리 업체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 판매를 하려면요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경쟁력이 없으면 당장 보기에 구가 약하거든요. 같은 5.5cm라도 올해 보면은 5cm도 안 되게 보일 만큼 이게 보기에 우선 굵게 보이는데 굵게 비해서 져버렸고 첫째로 두 번째 막상 아까 말씀대로 전국에 있는 올해는 다 물건이 나갔습니다. 이게 정부 소매만으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전국에서 얘기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영천만원 그 좋던 마늘 왜 이래야 되노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 상황이 아니고 그 전부터 이런 얘기 있었기 때문에 연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상황은 아니고 백기해졌던 부분이고 아까 제가 수학 이후의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그런 상황이 있지도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죠. 물론 인건비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참 인건비 때문에 저희가 우리 임회장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없다고는 못 봐요. 그런데 이제 과연 그것 때문일까? 만약에 그게 한 3일 말랐을 때 하고 안 말랐을 때 하고 이것도 우리가 지금 뭐 비교해갖고 이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또 이것도 한번 좀 이제 이런 부분이 참 복합적인 요인이 싶은데 또 그렇게 추론이 들어온다면 우리도 또 한번 세심하게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과연 이래봐 정말 이건 뭐 특별한 사유는 아니면은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뭐 예를 들어가 뭐 강수가 잡혔다는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잘라봐 넣을 수밖에 없는 또 농가 생산자 입장에서 아까 내가 농담처럼 이야기했는데 이중주 살아있었네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조합장 이제 두 번째 임기고 첫 번째 임기에 들어가니까 최회장부터 시작해봐 조합장실에 보살단지 지랄듯이 싹 들어와요. 뭐냐면 화산 마늘 좀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양반들이 발걸음을 안 해요. 왜 하는가? 왜 전화 한 시간 잡 전화를 피하는 것 같아요? 왜 피합니까? 이거 왜? 요가 지난번에 우리 솔직한 얘기로 지난해 마늘 농가가 예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 어떻게 하면 이 양반들한테 좀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당신들이 필요할 때는 돌아붙으면 우리가 어려울 때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보지도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마늘이에요. 또 제가 답답한 게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던 게 옛날 계속 말씀 좀 드리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맞아요. 뭐 질소 과다라든지 뭐 건조 방식이라든지 하물며 이중 피부 문제까지 인자피에 뭐 되는 거가 많다. 그럼 여기에 뭐가 밑바탕에 깔려 있느냐? 자, 전국의 수매 비율이 15%입니다. 그죠? 우리는 영천은 농가가 원하면 100% 수매입니다. 그럼 나머지
15%는 전국에서 한 85%는 다른 지역의 농가들은 개인이 팔아먹어야 돼요. 그럼 하다못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내 물건 사가시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장사하는 분들은 내 업자들은 와서 물건 좋은 거 한 푼 더 줄 것이고, 물건이 나쁘면 한 푼 더 줄 것이고, 물건에 따라서 가격을 매겨요. 아까 우리 김건수 회장님 굴개 키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복숭아 굴개 키워서 10kg짜리 30과가 서울에 올라갔을 때 7만원, 8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만원, 2만원짜리가 있어요. 같은 굵기에.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지만 5.5cm만 딱 키워놓고 그 순배를 하는데 그 수매 검사하는데 통과만 되면 똑같은 거. 그래서 거기서 이제 품질이 아까 얘기했지만 대만과는 품질이 떨어지고 소농과는 그래서 좀 낫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업자들한테 2번인가 불려갔어요. 가서 자리를 깜만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저한테 꼭 확인을 좀 시켜주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보니까 이거 우리 마늘 만드는데 저도 놀랄 정도로 마늘 품질이 나와요. 첫째 뭐냐? 수율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쪽이 잘다. 영체만 쪽이 달다. 쪽이 잘 거는 이유가 질소 과다입니다. 굵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만 했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구 노력을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농가들한테 야 전량수매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전량수매 이거 제고 좀 해봐야 된다. 농협 큰일 납니다. 그죠? 가만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가만 계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조합마늘부터 이제 만들어 가자. 25농가 조합마늘이 있는데 원래부터 조합마늘 농가는 전량 저희들이 공선을 해서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이게 말하자면은 작업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1번 쉽게 말하면 상품은 금리금은 안 주겠다. 근데 이제 2번이죠. 2번 4cm 이상은 기본 300원씩 더 드리겠다. 장려금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려금 역좀 먹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참 이율배반적인 게 내가 농사질 때는 굵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마늘 씨를 사온 사람들은 굵은 거보다 중질이 양은 이거 주시오. 나중에 굵은 거 다 나눠 버려요. 그래서 본인 농사지가는 무조건 굵은 걸 만들라고. 이게 이제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게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걸 갖다가 그동안 전략 수매에 대한 피해가 뭐 있다 치더라도 그걸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우리 지역은 매출에서 수탁을 넘어갔잖아요. 넘어갔는데 그 방법은 그대로 고수를 하되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국 노력을 해야만이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업체들이 와서 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선시장에 보살단지 지사들이 들어오더라니까 조합장 이제 고마워라 됐어요. 밥 사줄게 뭐 사줄게 자주 안 하고 딱 근래는 발걸음을 배워요. 돈 되면 왜 끊겠어? 이 양반이 업자들입니다.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들이 판단하는 것도 맞겠지만 결국 물건 판단은 누가 하느냐? 여기 있는 이거 하는 분이에요. 조합장님 말씀 중에요. 제가 이렇게 질의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사꾼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단순히 앞에 어떤 부분은 눈의 흐름을 보고 판단합니다. 조합장님 원래 마늘 파실 때 아산이 이제 원래 작년에 마늘이죠. 기온의 어떤 변화 때문에 중의 생산량이 좀 늘어나가지고 고정했는 것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가공협회에서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대담아 굵고 깨끗하면 최고의 양질의 상품이 소득이 참 좋겠죠. 그러면 또 어떤 분 이런 이야기 합니다. 중담화 조국 가면 깨끗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수율도 잘 나와요. 그러면 가격을 내실 때 있잖아요. 우리는 아까 단순합니다. 그러면은 중담화 가격을 예전에 제가 기억할 때 상중하 가격 편차가 많지 않았어요. 그죠? 300, 400은 그래 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래는 유독실이 있잖아요. 자, 이치는 이야기하면은 중담화 가공하시는 분들이 중담화 수율 잘 나오고 제수조가 얻어 걸리면 그것도 대나마도 또 비율 나옵니다. 수율도 잘 나와요. 근데 가격은 있잖아요. 원래 편차를 사상 유례 없이 한 700원 벌리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하잖아요. 자, 농가는 우리도 전문가는 아니죠. 그냥 우리가 그냥 농가의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게 만약에 편차가 안 나고
우리도 가공공장을 볼 때 내가 대담하지가 김노주가 대담씨가 말지도 폼이나 뿌리끼는 가격 3,000원 주고 중담화 잘 지가도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드러나면 나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될 건데 아까도 있다잖아. 물론 뭐 우리 조합장 말씀대로 대담화 키아가 복숭아가 10만원 받는 그 대신 만원짜리 있는 건 맞아요. 또 그렇지만 대다수 농가가 굵게 키우면 소득으로 직결된 거는 제가 볼 때 우리가 결론 내린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앞으로 오늘 또 여기 어떻게 도출될지 몰라도 결국은 저는 농가 몫이라고 봐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만 그것을 다 아시다시피 뭐 유통이 어떻고 저쩌고 그게 우리인대로 손을 안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여기에 검수를 그렇게 2번 빠고 맞아가 청정국 관장 갑니다 싶고 그죠. 근데 그게 2천원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가격보다 더 나와버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러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가공업을 이거는 이제 좀 아플 수도 있는데 자본주의 세상에 공판장에 나오는 것들이 때로는 가공업자들도 자본의 그거는 시장에서 저도 어떻게 막을 길은 없어요. 원래 생산량 얼마, 소비되는 양 얼마, 딱 계산해가지고 돈 좀 될 만하면 가이드라인 정의가 자본이 들어가서 가격을 내린 거지 우리가 가격을 보락한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아까 이야기 그런 과정 같으면은 중담화 비율이 우리가 봐도 야 이거 앞으로 중담화 비율도 뭐 소득 좀 연결되겠네 이래 와야만이 저도 그걸 인정을 하는 거지. 안 그러십니까? 저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처음 우리가 품질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인 거죠. 왜냐면은 생산자 목도 중요하고 저희 목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공하는 업체들 지금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 계속 적전하고 있습니다. 적자폭이 다 커지는 상황인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거죠. 말씀 다 맞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점률이라는 게 있죠. 중결점률, 해가지고 그럼 그 결점률을 지금 넘어섰기 때문에 이 토론회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 충분히 이해하고 결점률을 줄이고 제대로 된 만을 만들자 이게 지지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돈 벌고 못 벌면 우리 몫이고 맞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두 가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0천만 원이 이렇게 가서는 저희는 솔직히 수입을 써도 되고 청년가도 되고 발展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영천 지역에 있고 0천만 원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자리지 딴 거 없습니다. 저희가 0천만 원 사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조합장 말씀하신 것 같이 전량수매라는 부분도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지적사항이 저는 일정 부분 있다고 봐요. 왜 있냐고 하면은 비밀 언덕이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가 있으니까. 대신 창녕은 공판장이 있고 여러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가공업이 저희가 영천하고 창녕하고 똑같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항상 저희는 뒤처집니다. 왜? 창녕에 가면요. 공판장이라는 데 있으면 공판장에서 요상 배급대 줍니다. 부도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리스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분들이 사서 손해를 보든 덕을 보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영천에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항상 정체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 똑같은 패턴. 근데 이게 왜 오늘 이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터질 대로 터진 겁니다. 전국에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분들은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안 그러면요. 저희도 돌아서버립니다. 저희는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0천만 원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가격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서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저희도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벌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상황은 너무 힘들어요. 진짜. 농협들도 올해 판매해 보셨지만 정말 힘들었던 게 물건 좋으면요. 서로 가져가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게 생산자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도 문제고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풀자는 차원입니다. 예, 점점 토론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참 우리 농가들이 농사지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최저 생산비 이상의 그 가격을 받으면 가장 좋은데 지금 이제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연구 쪽에서도 뭐 좀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좀 합니다. 그런데 자산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은 중국산 마늘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작년 같은데 하산 정보를 신청해놓고 가지러 가니까 중자 대자를 혼합해놔서 연하더라고요. 그 어느 정도밖에는 모르는데 중자가 너무 많아요. 중자를 대자값으로 간다 하면 이게 잘못됐거든요. 검사가 옳게 안 돼서 파지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첫날 가지고 갔다가 하산조합장이 면담을 한번 하자고 하니까
출근했는데 안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한번 와서 보라. 하려니까. 그 최고 고객이 내가 볼 때는 신형 조합원들인데 신형 조합원들은 지금 하산 조건을 사용하지 말자 합니다. 그 품질 좋은 마늘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철저히 해서 하고 쪽벌리 선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소 혼합에서 20kg 망해였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가져오면 집에서 선별기로 다시 선별해야 됩니다. 왜? 일찍이 심는 거는 소자 심고 그 다음에 중자 마지막에 심는 건 나락 비고 심는 건 대자 섞습니다. 이렇게 그냥 중자자 섞어가 집에 와서 다시 선별을 하도록 하고 중국산 쪽마늘 씨마늘 들어오는 것보다 이 마늘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 전부 수매가 플러스 15종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비싸더라고요. 이 가격도 농가인들은 얼마나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산 조합원들도 자기 농협에 좋은 거 마늘 사용해가 원성이 있다고 해. 하산 농협 조합원들에는 4,000원 한원을 했어요. 망당.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문제는 하도 좋았더니 원래부터는 좀 철저히 검사해가지고 신뢰를 얻어야만 이제 이 종무 사업이 성공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시험 내지 마시오.